저는 20대 후반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이혼녀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일 수 있는데 저는 벌써 이 나이에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저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너무 철없고 어린 나이에 당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단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있어서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댁에게 심한 일을 당해도 이게 다 내 탓이다라는 생각에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날이었고 그때 저는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시댁은 남쪽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명절 전날에도 늦게 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 퇴근하고 추석 전날 밤늦게 운전을 하고 내려갔고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몇 시간을 걸려 시댁에 도착했더니 명절 당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시부모들은 제가 너무 늦게 왔다며 이딴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남편은 차례를 지내야 하는 아들이니 들어오라 하셨는데 저한테는 현관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하시는 바람에 그 추운 겨울날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죠. 남편은 차례를 지내고 혼자 밥까지 처먹고 나서 한참 뒤에나 나왔고 저는 몸도 불편한데 좁은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몇 시간이나 남편을 기다렸어요. 결국 끝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밖에 있다가 그냥 돌아서 올라와야 했죠. 처음 겪어보는 일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서럽기도 해서 시댁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울고 있는 제게 남편이 시끄럽다며 타박을 하자 저도 참지 못하고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면서 몇 시간을 또 올라왔어요. 남편과의 싸움은 집에 도착해서도 끝나지 않았고 남편이라는 놈은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가 되어서 명절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는 거라면서 이 와중에 제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늦게 퇴근하는 거 알았으면 너라도 먼저 KTX 타고 내려가던가. 솔직히 너도 일하기 싫으니까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에 지기 싫어서 남편 말에 버럭버럭 대들다가 뺨까지 맞게 되었어요. 그날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가 손찌검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제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한참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엄마까지 울리면서 한 결혼이었는데 처음 맞는 명절에 왕복으로 열 몇 시간 헛걸음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손찌검까지 당하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겨우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놈이라서 철이 없으니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 건지 임신 내내 태교는 고사하고 걸핏하면 술 먹고 저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신 거의 막달이 되어 제 몸이 한참 무거웠을 때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회사 동료들이랑 집에 가고 있으니 술상을 차리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데 남편과 동료들 술상까지 차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차라리 나는 집 나간다 하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집을 나왔는데 차마 친정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제 결혼 생활을 눈치챌 것 같아서 괜한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에 저 혼자 방 잡고 눈물로 밤을 보냈어요. 정말 이것 말고도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제게 한 짓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끝도 없네요. 결국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고 출산 전부터 남편이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그 비싼 곳에 뭐하러 가려고 하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는 바람에 출산하자마자 퇴원하고 아이와 집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희 집을 오가면서 몸 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집에서 장모와 마주치는 걸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남편 놈이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왔다가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결혼하고 맞는 두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남편이 저보고 본인 기다리지 말고 그냥 KTX 타고 전날에 일찍 내려가라 하더군요.
설날 때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저 혼자 기차를 타고 전날에 일찌감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이 봐줄 테니 빨리 음식 준비하라는 말에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친정엄마랑 전화를 해가며 장을 보고 물어물어 차례상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혼자 준비하다가 오후가 되니 시댁 식구들이 점점 집에 모이기 시작하니 그래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술상 봐오라고 하면 술상 차리고 친척들 오면 과일이라도 깎아서 대접하는 바람에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했고 정작 저는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결혼하면 명절에 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 하면서 그때까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오고 아침 차례가 다 끝나고 정리까지 마쳤더니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출발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긴 밤새 운전해서 이제야 왔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 역시도 원래 우리 집안에서는 명절에 며느리들은 친정에 못 간다면서 저보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시댁 한가운데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절 연휴 3일 내내 시댁에 있으면서 10명 정도 되는 시댁 식구들 밥 차리고 술상 차리고 치우느라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네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명절날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허리가 자꾸 아픕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출산휴가를 내고 아이 낳은 뒤로는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남편 놈은 저한테 육아휴직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없는 말에 육아휴직 수당이 해봤자 얼마나 되냐고 그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 쓰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따졌더니 겨우겨우 한 달에 30만 원씩 계좌로 넣어주었어요. 그마저도 자기가 주는 그 돈은 허튼 곳에 쓰면 절대 가만 안 둔다면서 가계부를 쓰게 하고 제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다니는지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검사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갓 태어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30만 원으로는 분유값 기저귀값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하고 받는 돈이래봐야 100만 원 조금 넘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걸로 공과금도 내고 저와 남편 먹고 사는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했어요. 그때쯤 제 상황은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고 남편은 알량한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육아나 살림은 절대 안 한다고 해서 혼자 매일 아이를 24시간 보다 보니 산후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밖에서 친구들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아이 우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리질 않나? 주말엔 저한테 말도 없이 여행도 혼자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친구들과 밖에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본인은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다면서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고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내 인생 완전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이에게도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느 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냥 이혼하던지 아니면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절박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제게 남편은 너가 집에서 놀고 먹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하면서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라고 운동도 좀 하고 그냥 너희 친정부모한테 아이 맡기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까 우울하네 뭐네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럴 바에는 다시 출근해. 밖에서 개고생을 해봐야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애 볼 때가 좋았다 싶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비명을 막 지르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눈을 까뒤집고 뒤로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미친 것 같다고 장모님이 와서 데려가라는 말을 태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 받고 친정부모님이 집으로 달려오셨는데 실신해서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보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리셨죠.
저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아빠는 화가 잔뜩 나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고 살라며 혼을 냈더니 남편 놈은 장인이 하는 말이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고 그대로 집을 나가서는 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제가 다친 건 아니고 실신하면서 뒤로 넘어져서 약간의 뇌진탕 증상 정도 있었는데 하루 링거 맞고 다음날 아침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모처럼 쉬고 있었는데 3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그때는 자기가 죄송했다면서 마음 잡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화를 내고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제가 멍청해서 이 남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네요. 돌아오니 몇 달은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도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래 정말 반성을 했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대로 정말 몇 달 지나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포기한 상태였고 아이만 바라보며 살자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조금 크게 되자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도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제가 똑같이 일을 하는 처지가 됐는데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육아나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밖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생활비라도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는 점점 커가고 들어가는 돈도 많아졌는데 여전히 남편은 30만 원 주는 것이 전부였죠. 당신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16만 원이야. 당신이 주는 30만 원으로 애 키우는데 쓸 것도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한다면서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저는 매일 아이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찍 퇴근해야만 했어요. 언제 한번 남편에게 회사에서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오늘만 나 대신 일찍 퇴근해서 아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참고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둘씩 포기하게 되었고 그냥 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포기했더니 남편 역시도 가장 노릇을 하길 포기했고 밖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뻘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우편물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 봉투를 제가 뜯었다가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평소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날에는 이상한 대부업체 이름으로 된 봉투를 보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전부 뜯어서 확인해보게 되었죠. 역시나 불행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남편이 이상한 캐피탈 업체나 대부업체로부터 이리저리 빌린 돈이 모두 5천만 원에 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대체 멀쩡한 은행 놔두고 왜 저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냐고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왜 자기한테 온 우편물을 너가 마음대로 확인하냐며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한참을 남편의 대출 때문에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제가 모르는 남편의 대출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제가 멍청한 인간이었어요. 당장의 현실이 답답한 건 둘째치고 이 인간이랑 계속 살다가는 나와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사람 밑바닥까지 다 봤다고 느끼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하는 겁니다. 대체 한 달에 나한테 주는 돈 30만 원 빼고 나머지 월급을 다 어디에 쓰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빚이 그렇게 많은 거냐고 물어봐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본인이 알아서 갚을 거라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도 남편에게 이혼해달라는 말만 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죠.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두고 남편이건 제가 됐건 우리 둘 사이의 끝장을 보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과도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 저한테 화를 내는 남편에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때로는 울면서 이혼하자고 애원도 해보고 남편이 때리면 저도 똑같이 때리고 제게 물건을 집어던지면 저 역시도 남편이 던진 물건을 그대로 집어서 얼굴에 던졌습니다. 저보고 당장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애 안 데려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길래 저 역시도 남편에게 너가 부모 노릇 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애 얼굴 보고 싶다 하냐고 그냥 같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자고 했었죠. 제가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더니 그건 좀 무서웠는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더라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사람 모습이 아니라 한 마리의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제서야 이혼해 줄 테니 도장 찍고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 하더군요. 저는 그 말 듣고 지금까지 손찌검 한 거 전부 사진 찍어놨고 법대로 하자고 전부 고소할 테니까 합의금 단단히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싫었는지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받을 거 받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마저도 이혼 협의 마지막이 되어서 갑자기 저한테 양육권을 못 주겠다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애 분유 한번 타먹여 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 재산 중에 살던 집 보증금을 빼면 가진 돈도 없이 대부업체 빚만 잔뜩 있는 놈이 시댁 내려가서 살 것도 아니고 아이 데려다가 월세방에서 산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괜히 양육권으로 제게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남편 보고 양육권 가져가라고 아이 데려다 키우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 했더니 본인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음날 다시 제게 연락해서 선심 쓰듯 양육권은 제게 양보한대요. 진짜 뭐 이런 한심한 남자와 몇 년을 살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 놈은 이혼하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고는 있고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아이를 보러 찾아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놈과 이혼하게 되고 처음엔 정말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친정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아이도 엄마가 대신 봐주게 되어 제가 회사에서 맘 놓고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월급도 더 받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제 나이 27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 딸린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요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이 딸린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제가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 당시에 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건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보증금 3천에 제 명의로 있던 저금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회사에서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팔았어요. 이른바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데 아이템만 잘 정하면 크게 부담 없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엔 한 달에 100만 원이 목표였는데 물건을 팔다 보니 이게 재미가 붙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매일 상품 올리고 반품 처리하는 날의 반복이었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고 제가 등록한 물건이 팔린 만큼 확실하게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몇 달 만에 수익이 500만 원이 넘어가고 한 달에 매출 5천,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전업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직원은 친정엄마였는데 엄마는 아이를 봐주셔야 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직원을 하나 뽑았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은 계속 늘어서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아빠의 권유를 받아서 제가 번 돈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도 한 채 구입해놨어요. 지금이야 세입자가 있으니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그때는 친정집에서 나와 그 아파트에서 아이와 둘이 살 생각입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만나야만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그날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이젠 남남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더 감정 소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마음이었고 남편도 아이 보러 찾아온 거라 특별히 저한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 부부로서의 감정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셋이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언제까지 친정에서 그렇게 얹혀 살 거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아파트를 샀다고 대답했더니 남편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아파트?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영끌족이니 뭐니 그런 거야? 우리 애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인가 보네. 결국 나중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못 갚아서 집도 날리고 거지꼴이 될 거라며 저를 볼 때마다 비웃고 아파트값 안 떨어졌냐 빈정거렸어요. 너가 직장 다니면서 코딱지만한 월급 받고 무슨 돈으로 집을 샀냐고 하길래 그땐 저도 발끈해서 사실 직장 때려치운 지 오래고 내 사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 버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네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쓸데없는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겨우 3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아파트도 사고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살 때는 내가 참 철이 없었지. 그래도 우리 애를 생각하면 이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미안했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이 남자한테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시커먼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여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우리 아이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지난 3년 동안 이 남자는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을 했지 이혼하기 전과 지금이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아이 때문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돈 모을 줄 모르고 펑펑 써대고 매번 저를 만나면 이번엔 뭘 샀다느니 외제차로 바꿨다면서 쓸데없는 지출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다 갚지 않았는데 더 늙기 전에 외제차를 한번 몰아봐야 한다면서 분수에 넘치는 차를 사서 몰고 오더니 아이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그 차 옆에 타고 있는 내내 남편이 전혀 멋있게 보이지 않았고 너무 한심해서 불쌍하게까지 느껴졌지만 이젠 이혼한 남남인데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네요. 한참 그렇게 자랑하던 외제차도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고 언급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이런저런 빚 때문에 차도 유지 못하고 팔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자꾸 제게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아이를 더 자주 보러 찾아온다거나 아이한테 아빠가 있어줘야 한다며 재결합을 하고 싶다느니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정작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없고 항상 술 취해서 난동 부리던 모습의 아빠만 기억하고 있어서 사실 만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뻔뻔하게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결국 지난달 말에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저한테 다시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라고 했더니 그놈이 누구냐고 제 앞에서 열을 올리길래 앞으로 아이 아빠가 누가 되던 너는 절대 아닐 테니까 신경 끄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또 원래 본성이 나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려 하길래 그 모습 전부 녹화해서 경찰 부르고 법원에 제출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저는 지금 당장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혼 생활이 하도 지옥 같아서 그런지 다시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 30도 안 된 제 나이가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아이와 아무런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이의 앞길에 쓰레기 같은 친아빠를 영원히 떼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또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피 섞였다고 전부 부모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파리 같은 놈은 제가 아이 앞에서 치워줘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